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황자죠. 하물며 팔자가 비록 이원령. 자, 위하면 무엇으로서 무엇을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령으로서 삼는다, 중요하게 삼는다. 즉 원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말이겠죠. 하물며 팔자는 비록 원령을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비록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왕상유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어찌됐든 고려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여기 연결된다고 하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연일시. 자, 우리가 연이 있고 월이 있고 일이 있고 시가 있죠. 그럴 때 이 원령 여기를 중요시 여기지만 나머지 연, 일, 시 이러한 것에도 또한 뭐가 있다? 손익직권. 손은 뭐냐면 우리가 손해하면 뭐죠? 자, 덜어지는 거죠. 이익은 뭐죠? 이익 나는 거죠. 그래서 손익하면은 손해와 이익에 관한 권. 이건 우리가 이제 권세권인데, 어떤 손해와 이익을 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능 또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함으로 생월은 아까 여기 원령에 해당되겠죠. 생월이 즉 불치령. 이 치자는 갑치자인데 당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당령으로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당령. 그래서 치령하면 당령 이렇게 보면 불치령하면 불당령, 부당령 해서 당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그러함으로 생월 즉 원령이 그런즉 불치령 당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연과 이 시에서 여치 노광 여기에서 노광을 만난다고 하면 노광이 된다고 하면 어찌 기자죠. 편위세 어찌 이것을 갱으로도 읽을 수 있겠죠. 어찌 더욱 쇠약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뭐죠? 원령을 기본적으로 여기 원령이네요. 원령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강하다고 봐요. 그렇죠? 왕하다고 보는 거죠. 왕하다고 보는데 원령이 아니라도 여기는 뭐다?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치령인 거예요. 여기를 보면 치령, 값어치, 치령 또는 뭐다? 당령이라고 하는 거죠. 당령. 치령, 당령이 원령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왕하다고 보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데 이 여러 가지 이 손이라든가 이익을 따질 수 있는 그래서 일간이 강하고 약하고 그러한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령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원령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왕하다고 보지만 원령이 왕하다고 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할 수도 있고 또는 원령을 만나지 않아서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도 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령을 만나면 무조건 강하고 원령을 만나지 못하면 무조건 약하다. 이런 획일적인 논리에 빠지지 말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불가지빌 이론이다. 그래서 한 가지를 잡고서 논한다 그러죠. 한 가지로서 한 가지만 갖고 논하는 것을 할 수 없다. 한 가지로만 여기서 고집 피울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자. 결론은 뭐냐면 원령만 따지지 마라 이 얘기예요. 원령 위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그 변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물며 팔자가 비록 원령을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왕상유수라는 것도 있고 또 연과 일과 시에 이러한 일간의 힘을 덜고 이익내고 그러니까 힘을 보태고 빼고 하는 그러한 권능 또는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원령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함으로 즉 생월이 비록 당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과 시에 노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노광이 된다고 하면 어찌 이것을 약하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어찌 이것을 쇠약하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이 한 가지만 갖고 한 가지만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자, 밑에 이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령 하나로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춘목, 수강. 자, 목이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춘이면 뭐죠? 인이라든가 묘죠. 이 봄에 태어나면 뭐죠? 제철에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유여, 만약에 아니 뭐 이와 같은데 춘목, 봄의 목이 수강.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금이 태중하다고 하면, 자, 이 주변에 이 간목이 있는데 뭐 경금 있고 뭐 여기도 경금 있고 여기 신금 있고 해요. 그럼 금이 많죠. 특히 뭐요? 지지에서 사유라든가 이런 신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유축 합금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도끼날이 센 거죠. 그러면 아무리 봄에 태어난 간목이라 할지라도, 즉 아무리 왕하다 할지라도 주변에 경금이 득실득실 거리면 간목은 여지없이 벽감하는 거죠. 즉 깨버릴 수 있는 나무를 장작 피듯이 다 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간목이 아무리 강하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이 태중하다면, 금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목, 역, 위, 목도 또한 뭐다? 위태롭다 그 말이죠. 아무리 제철에 태어난 목이지만 주변에 세력이 금의 세력이 강하면 역시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간,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죠. 경금과 신금이 있고 지지에 유축 있으면, 자, 유금이나 축은 뭐죠? 사유축 합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무와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이 날뛰고 간목을 다 비워버리죠. 그런데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스려 주겠죠. 그러면은 재련이 되겠죠. 재련이 되면 뭐가 되죠? 재련이 되면 쓸만한 금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와 재, 화의 재함이, 화의 극재가 없으면 불부, 부자가 되지 않고, 즉 쓸모있게, 금을 쓸모있게 만들어진 것보다 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엄격하게 여기서 보면 금은 여기서는 간목에 있어서는 재물은 아니에요. 관이죠. 그러니까 귀함이 되지 않고 잘 따듬어져 가지고 높은 관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말이 더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 어쨌든 간목일 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부가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제 일간을 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천간에 경금, 신금 이런 것들이 있고 지지에 유축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화가 있으면 이것들이 다스려져서 뭐가 된다? 재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일간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금이 쓸모 있게 정도로만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일간이 정확히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일간이 간목이면 관이 되는 거고, 금이 되면 비견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가 돼야 재물이 되는 건데, 어쨌든 화의 제어가 있어야만 금이 쓸모 있게 돼서 뭔가 값어치 있게 한다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토, 자, 금이 토를 만나면 토생금이 되죠. 그러면 금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죠. 그러면서 생을 받아요. 봉토, 토를 만나서 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 이거는 뭐죠? 여절하다예요. 여절하다. 여절하다는 뭐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자, 여절은 우리가 사람의 수명이죠. 자, 수명은 우리가 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에 금이 세력이 세지니까 목이 어떻게 돼요? 잘려버리니까, 댕가당 잘라져 버리니까 그만큼 빨리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득시, 시를 얻었지만, 즉 제철에 태어났지만 이 불황야라, 왕하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봄에 태어났던, 목이 봄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반대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이번에는 목이, 자, 추목이에요. 자, 간목이 신월달에 태어나거나 6월달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제철이 아니죠. 간목이 약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하다고 보는 거죠. 수약,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근, 자, 목의 근이 두꺼워요. 깊어요. 그럼 뭐죠? 여기에 지지에 뭐가 있어요? 뭐 인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지지에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 역, 강. 그러면 목은 또한 강하다. 그러면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깊으면, 즉 뿌리가 튼튼하면, 그렇죠. 특히 이런데 뭐 해묘음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삼합이 된다든지 그러면 뭐죠? 목국이 되니까 세겠죠. 천간에 갑을이 있고 지지에 인묘가 있으면, 그렇죠. 이 천간에 갑이 있고 지지에 인이라든가 묘가 있고 그러면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관을 투출된 관을 만나도, 자, 투출된 관이 뭐가 있겠어요? 신금이겠죠. 투출된 관을 만나도 이능수,
원래 관은 뭐죠? 나를 극하는 거죠. 관이 나를 극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견뎌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능수. 받을 수 있다. 받을 숫자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관이란 건 뭐예요? 원래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그러한 관을 받아낼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관에 그걸 견뎌낼 수 있다. 정도 이해해도 되겠죠. 봉수, 수생이. 봉수를 만났어요. 수를 만나면 자 수는 뭐죠? 수생목이죠. 수생목이기 때문에 생을 만나면 목이 어떻게 튼튼해지죠. 자 그러면 간목이 신월달에 있고 자 수 임수가 있고 여기에 해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생목 이게 생을 수 있죠. 오히려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럼 봉수 수를 만나서 생을 받으면 생이 태과. 근데 이거를 영양분이 아주 좋은 거죠. 수생목으로 인성이 아주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시 이것은 시가 잃어버린 거죠. 시가 잃었다는 건 뭐예요? 봄이 가을철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제철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실시 때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불량야라 약하지가 않는 것이다. 자 결론은 이 두 문장 결론은 뭐죠? 자 원칙적으로 득시하면 어떻게 된다? 왕한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실시하면 어떻게 된다? 야간 게 원칙이다. 그런데 꼭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변에 그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을 보고 판단을 해라 그 말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왕세, 강약, 왕하고 세하고 강하고 약하고 이러한 네 글자는 석인, 석자가 옛날 석자죠. 옛석, 석인, 옛날 사람들이 명을 논할 때, 명은 뭐죠? 사주, 간명이죠. 그리고 사주, 어떤 사람의 명을 논할 때, 매번, 항상, 그쵸? 농통이 뭐냐면, 자, 농통이 대바구니롱, 거느릴 통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말로 롱통 하면 두루뭉실하다, 모호하다, 개괄적이다, 모호하다,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세, 왕한가, 쇠한가, 강한가, 약한가 이 네 글자를 옛날 사람들이 명을 논할 때 이런 것을 구별할 때 매번 두리뭉실하게 호용, 서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왕쇠 강약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서로 막 바꿔 쓴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부지 알지 못한 것이다. 뭐다? 비록 분별 간야 분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분별되어서 분별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죠. 대치 자 대치 보면은 중국말로 따질 해서 대체로 대강 대개 대략 대체로 득시 위양 일반적으로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대강 득시하면 위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목이 봄이 태어나는 게 좋죠. 원칙적으로는 득시하게 되면 유양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실시위세 자 시간을 제때 안 태어나면 뭐다? 세약하다고 보는 게 원칙이다. 일간이 그렇죠. 제때 안 태어났으니까 아까 여기서 득시는 간목이 인월과 묘월에 태어나면 득시한 거고 여기는 간목이 신금이나 유월에 태어나면 뭐죠? 가을에 태어나면 약한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은 뭐죠? 무리당자예요. 무리당. 중은 뭐죠? 이것도 무리중자예요. 뭐 군중 속의 고독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당한 거. 그래서 이 무리를 이루게 되면 즉 뭐죠? 무리를 이루게 되면 옆에 형제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는 거죠. 비겁이 많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움이 요거는 적을 거예요. 도움이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하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자, 나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다 강해야 돼요. 자, 내가 재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극을 해야죠. 자, 내가 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관해야 되죠. 자,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누군가를 생해줘야 된다. 뭐죠? 생이죠. 그 뭐죠? 식상이죠. 그러니까 관이나 재나 식상이나 기본적으로 전부 뭐예요?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강해야 뭔가 나를 극하는 것도 견뎌내고 내가 누군가를
그걸 하면서 돈도 만들 수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는 건, 자, 이쪽은 관성이라든가 재성, 식성은 뭐다? 전부 내 기운을 설계시키거나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자, 나를 생해주는 건 뭐죠? 인성이에요. 자, 인성, 부모. 그 다음에 나에게 힘을 주는 거 뭐죠? 도와주는 거 또는 부조. 도와주는 거 뭐죠? 비겁이에요. 비는 형제겠죠. 그렇죠? 이런 비겁,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성과 비겁은 나에게 생부를 해주죠. 인성은 생을, 비겁은 부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과, 도와주는 세력이 인성이라든가 이 비겁이 적게 되면 약하게 되죠. 내 힘만 나가. 내 힘만 빼내고 쓰고 있으니까 영양분이 먹지도 못하면서 계속 일만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수왕, 비록 왕하다 하더라도 이 약한 경우도 유자 있고 또 유자, 뭐만 경우도 있다? 수세이, 비록 세약하지만 강자. 그래서 세약하지만 강한 경우도 있고 왕하지만 약한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분별관지, 이러한 분별을 보는 것은 그 길이 자명, 그 이치가 자명하다 그 말이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스스로 명확해질 것이다. 이러한 것을 분별해서 살펴보면 그 이치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춘목은 뭐죠? 봄에 목이 태어났으니까 당령한 거죠. 득시한 거죠. 하화, 여름에 불 역시 득시한 겁니다. 이거 뭐죠? 이건 전부 득시한 거죠. 자, 추금, 가을의 금, 겨울의 수. 이거 뭐다? 전부 위득시. 이것이 뭐다? 득시다. 비겁은 뭐라고 했죠? 아까 부라고 그랬죠? 도와주는 거. 인성은 뭐라고 했죠? 생이라고 그랬죠. 나를 생해주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거. 그러한 비겁 인수가 통근을 했어요. 통근을 하면 뿌리에서 에너지를 계속 받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조가 뭐가 된다? 위당중이 된다 그 말이죠. 나의 무리가 된다. 나에게 힘을 주는 세력이 된다. 그런 의미죠. 당중이라는 의미가 나에게 나를 도와주는 무리가 있는 것과 같다. 자, 갑을목이 생어 인묘월에 태어나면, 갑이 인묘월에 태어나면 득시한 거죠. 득시자 왕. 득시한 것이고 왕한 것이다. 그 말이죠.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있고 지지에 유축이 있다. 자, 갑목이 있는데 천간에 경금이 있고 지지에 여기 자 인월에 태어났는데 여기 자 갑목이 있고 이것이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힘이 세죠. 그런데 경금이 있고요. 지지에 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힘을 받죠. 자, 그렇게 되면 천간에 경신이 있고 지지에 유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힘을 받겠죠. 그런즉 금지당중, 금의 세력이 강한 거죠. 그러면은 금금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목지조과, 목의 세력이 약해요. 그럼 여기도 신금이 하나 더 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금의 세력이 강하고 반대로 목은 인월에 태어났지만 제철에 태어났지만 등력한 거 외에는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별로 없어요. 반대로 금의 세력들은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간병정, 간이 천간에 병화와 정화가 있고 지지에 사호가 있어요. 그러면 즉 화지당중, 화의 세력이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생화로 기운을 빼버리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 설기당하는 게 태중, 심각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아까 금의 세력이 많으면 금을 도와주는 세력이 적은 거고 여기는 화의 세력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목의 기운이 목생화로 뺏긴다 그 말이죠. 기운을 뺏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기가 태중하게 된다. 비록 병령, 자 시령, 이 인월에 태어난 당령을 했다 하더라도 불강야라 강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죠. 계속 같은 논리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을목이 생어 신유월이에요. 자, 갑을목이 6월에 태어났다고 할게요. 그냥 6월에. 그러면
나무가 6월에 태어났으니까 기본적으로 뭐다고 우리가 실시했다고 그랬죠. 실시. 기본적으로 시간을 못 만났어요. 그럼 뭐다 이거는 약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 실시, 즉 쇠한다 그 말이죠. 쇠하다. 약. 만약에 비인. 자, 여기에 비인이니까 여기에 간목이 하나 더 있고요. 자, 여기에 을목이 있고 지지에 인이 있고 여기에 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중첩. 그다음 인성도 있네요. 그럼 여기 수를 하나 넣을까요? 여기다가 임수를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성이라든가 비견이라든가 인성이 중첩되면 많으면 연, 일, 시, 지에 또한 통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뿌리도 내리고 있고 임수 밑에 뭐가 있어요? 뭐 자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내리고 있으면 통근하게 되면 비견과 인성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즉, 위, 당중이 된다. 세력이 되는 거죠. 당중.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 수, 실시. 자, 간목이 6월에 태어났으니까 제철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실시했어요. 득시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량야라 약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불특. 특별히 뭐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일주 여차. 일주만 이와 같이 논할 게 아니고 그 말이죠. 특별히 일주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고 희신, 용신, 기신 그쵸. 희신, 용신, 기신이 모두 개자죠. 모두 개자 동차론이라 이와 같이 논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뿐만 아니라 희신, 용신, 기신 이런 것들도 어떤 등령, 득지 뭐 이런 걸 해서 등령하면 무조건 왕하다고 보고 실시하면 무조건 약하다고만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주변에 세력의 당중, 무리를 이루고 있는가 없는가, 인성과 비견이 도와주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령한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렇게 8자 사주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볼 때 첫 번째 이게 신강하냐 신약하냐 할 때 자, 신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세야 되죠. 첫 번째 등령했나 이걸 보는 거죠. 첫 번째 등령한 게 제일 좋죠. 등령은 거의 한 50% 먹고 들어가면 되죠. 등령했으면 50% 정도 강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등령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극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약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득지. 자, 여기 지지. 자, 일간이 여기고요. 자, 첫 번째 등령했나, 두 번째 득지했나. 그러면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꼭 여기 아니어도 이런 데서 힘을 받을 수 있나. 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뭐죠? 득지한다는 것은 비견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 당중. 자, 이건 뭐냐면 세력이에요. 자, 천간에. 여기가 지지에서 힘을 받는 게 좋고, 천간에 비견 겁재가 있나 이거죠. 비견, 겁재. 이런 게 있나. 또는 인성이 있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령을 한 50% 보고 나머지 득지, 그 다음에 이제 당중,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있나 없나 이걸 제일 나중에 보긴 하는데 어쨌든 등령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50%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등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가 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죠? 50도로 절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등령했다고 해서 강하다고만 논할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